과거 대만은 일본의 식민지배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2차 세계대전 패망으로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 선언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상태에서 벗어났는데요. 그런데 반세기가 지난 지금은 반대로 대만이 반도체로 일본을 식민지화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날 세계 경제의 패권은 반도체를 쥐고 있느냐 마느냐로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한국은 삼성을 필두로 SK하이닉스까지 보유하고 있어 반도체 패권국 반열에 올라있는 상태이고 그 위상을 계속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때 세계 반도체를 호령했던 일본은 이제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든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TSMC에 애원하여 겨우 공장 하나를 유치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말이 유치이지 엄밀히 말하자면 대만 TSMC의 하청 공장인데요. 과거 대만은 1980년대 세계 전자업계의 1위였던 일본의 하청 공장으로 커왔던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는데요. 반도체를 포함해 지금도 여전히 대만은 주문자 생산 방식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문자 생산 방식은 하청 공장을 말하는 건데요. 반도체에선 이걸 파운드리 업체라고 부릅니다. 반도체 파운드리는 미국의 하청을 주로 받는데요. 원래는 생산을 맡기는 미국이 큰 소리를 쳐야 하는 상황이나 반도체에 있어서만큼은 발주처가 큰 소리를 치지 못합니다. 생산 기술 장벽이 워낙 높아 아무나 진입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만 TSMC와 한국의 삼성, 그리고 미국 인텔 등 세 군데 업체 정도만이 메이저 업체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텔조차 파운드리를 한다고 선언은 하였지만 TSMC와 삼성과의 직접 경쟁은 피하고 반도체 패키징 쪽으로 노선을 설정하고 있는 실정이니 말입니다. 즉, TSMC와 삼성 등 서로 다른 파운드리로 생산한 반도체 물량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결합하여 판매한다는 것입니다. 인텔은 이를 자칭 칩넷 기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칩넷 기술을 이용하면 반도체의 미세화, 소형화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인텔은 말하는데 결국은 TSMC와 삼성으로부터 반도체를 받아야 가능한 기술이라는 한계는 어떻게 극복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인텔은 이렇게 노선을 정리하였고 이제 일본을 보면 참으로 다급했던 모양새인데요. 어떻게든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 하나를 갖고 싶어서 일본 구마모토현에 TSMC의 바지가랭이를 잡아서 공장 하나를 유치했는데요. 2024년에 완공을 목표로 총 10조 원을 투자하는 공장인데 이중 4조 이상을 일본이 되는 조건으로 해서 소니와 일본 자동차 부품 기업 덴소와 합작으로 건설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은 이곳에서 생산되는 반도체가 12나노미터에서 28나노 반도체라는 것인데요. 주력 생산되는 반도체는 이미지 센서와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라는 자동차용 반도체입니다. 최소 인텔의 CPU라도 생산할라 치면 최소가 7나노 이하 공정 이하여만 하는데 말이죠. 이 말은 지금 삼성과 TSMC는 3나노 공정으로 진입하여 생산을 하고 있는데 12나노면 벌써 9세대나 뒤처진 공정인데요. 이것은 결국 대만 TSMC가 최첨단 공정은 삼성과의 싸움도 벅차니 하위 공정은 일본의 하청을 준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TSMC 입장에선 오로지 삼성과의 싸움에만 전념할 수 있고 12나노로 주문 들어오는 반도체는 일본의 생산을 맡기면 되니 나쁠 것이 없고 일본 또한 비록 구형 공정이지만 지금이라도 반도체 파운드리 경쟁에 진입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중인데요. 하지만 일본이 아무리 의미를 부여해도 이미 9세대나 뒤처진 공정에서 배울 것은 없을 것이며 앞으로도 대만 TSMC가 아무리 일본을 친구처럼 본다 해도 국가의 존망이 걸린 첨단 반도체 공정을 일본에 지어줄 리는 만무할 것인데요. 이렇기 때문에 21세기에 와서 일본은 TSMC의 영원한 하청 공장으로 하급 반도체나 겨우 찍어내는 대만과 TSMC의 반도체 식민지 나라가 되는데요. 앞으로 반도체에 있어서 일본의 앞날은 TSMC가 던져주는 떡고물이나 받아먹고 살아야 할 운명으로 정해졌는데요. 일본은 그렇다 치고 우리의 삼성 또한 비록 12나노 이하 공정이지만 아직도 반도체 생산을 많이 하니 TSMC가 일본처럼 하청줄 나라를 찾았듯 삼성 또한 하청줄 나라를 물색하는 것도 괜찮을 듯 보여집니다. 그리고 삼성이 드디어 파운드리에서 소폭이지만 대만 TSMC와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파운드리의 영원한 강자일 것만 같은 TSMC의 점유율이 줄었습니다. TSMC는 미국 애플, 엔비디아 같은 충성 고객이 있으면서 AMD와 퀄컴도 요새 일을 맡기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점유율 격차가 소폭 줄었는데요. TSMC의 점유율은 전분기보다 53.6%에서 53.4%로 줄고 그 줄어든 만큼 삼성의 파운드리 점유율은
전분기 16.3%에서 16.5%로 늘었는데요. 이는 GAA 3나노를 세계 최초로 양산한 효과라 할 수 있는데요. GAA 3나노란 소비 전력 45% 절감, 성능을 23% 향상하고 거기다가 면적은 16% 이상 줄일 수 있는 앞으로 반도체가 나아가야 할 로드맵 같은 공정인데요. 삼성이 치고 나가자 대만도 GAA 공정을 10월까지 선보여서 양산하겠다고 선언하고 열심히 준비 중인 거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삼성은 이미 양산을 시작하고 오는 2024년 GAA 3나노 2세대 공정을 벌써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소식에 벌써부터 미국의 반도체 업계에서 미리 라인 선점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대만이 왜 12나노 공정을 일본에 지어주면서까지 하청을 줘야 하는지 알 것도 같습니다. 삼성과의 싸움이 그만큼 힘에 부치는 건데요. 지금 세계 파운드리는 한국의 삼성과 TSMC가 3나노미터에서 진검 승부를 1, 2년 펼치고 벌써 2나노미터로 경쟁 무대를 옮기는 수순을 보이고 있는데요. 3나노에서 밀린 TSMC는 초조함을 이기지 못하고 2나노 양산 계획을 허겁지겁 발표하고 대만 신주과학기술단지 바오산 2기 부지에 2나노 공장을 건설한다고 대만중앙통신은 보도를 했습니다. 언제부턴가 TSMC는 입으로 일단 발표하기 바쁜데요. 그만큼 깻잎 한 장 차이로 경쟁하고 있는 삼성과의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보여지는데요. 원래 똥개도 일단 겁을 먹으면 꼬리 내리고 먼저 짖고 보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안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